홍콩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등호 로이터 연합뉴스, 조선일보 제공, 미디어유스 이하슬 기자, 지난 2019년 6월 홍콩의 회 앞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이는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은 독자적인 헌법과 행정부 법원을 보유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왔다. 이는 일국경제, 일국량제 체제 아래 홍콩이 중국의 일개 행정구역이면서도 독립적인 정치,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홍콩의 행정장관과 입법원 선거 과정에 개입하며 신중파 인사를 주요 직위에 앉히는 방식으로 내정에 간섭했다. 이는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 지향, 원칙과 일국량제 체제를 위협했고 민주주의와 자치권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9년 4월 3일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하고 부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반발이 일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는 홍콩 정부에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송환법 완전 철회. 둘째,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셋째, 시위대 전원 석방 및 불기소. 넷째,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 철회. 마지막으로 5째,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결국 철회되었고 이로 인해 홍콩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은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되었다. 이는 홍콩 시민들이 우려했던 중국 본토로의 부당한 송환을 막는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 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반대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홍콩 고등법원은 전직 여당의 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물인 조슈아 웡은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홍콩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홍콩 내 정치적 반대의 견을 단속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며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적 장치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정치적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여전히 법적 압박 속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중요해졌다. 그러나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 강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홍콩의 미래는 이제 민주화와 자치권을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자유와 권리를 향한 지속적인 외침으로 남을 것이다.